1인당 부채가 1억 원이라. 물론 1억 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빚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돈을 안 쓰니까.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려워질 거라는 거. 제가 2022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 저성장이 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4분기도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하면 내년까지도 저성장이 계속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10분기 연속 저성장이 계속되는 데다가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어렵다고 감안을 하면 경제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그 속에서 빚이 많다? 버티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 현황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는요. 8,464만 원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2024년 3분기 기준입니다. 9,505만 원이에요. 1억에 가깝습니다. 1억이 되진 않지만 9,505만 원이니까 진짜 만만치 않죠. 가계 평균 대출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4년 9개월 사이에 12.3% 늘어났습니다. 대출만 1,041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의 부채를 갚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1억이라는 부채가 얼마나 큰 돈인지. 그런데 과거에는요 그나마 이자가 낮아서 부담이 조금 줄었었어요. 2019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1.25%였고요. 2020년에는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2021년에도 1%였고요. 그런데 지금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3.5%입니다. 물론 지금은 3%까지 내렸어요. 0.25%, 0.25% 내려서 3%까지 내렸지만 9월까지 봤을 때는 이자가 폭탄이었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의 부담이 1억 원 9,505만 원에 저는 부담이라는 9,505천 원이죠. 9,505만 원. 9,505만 원의 부채가 저는 진짜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비하겠습니까? 소비요? 안 합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12월 달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88.4로 급락했잖아요. 아니 폭락했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이미 안 했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2022년을 보시면 7월에 86이에요. 제가 2022년 3분기라고 했잖아요. 3분기부터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2022년 7월에 보면 86이잖아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많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7, 8, 9 3분기 나빴고 10, 11, 12 4분기도 나빴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86.6이었거든요. 그나마 2023년에는 이 기준선이 100인데 100을 넘은 적도 있습니다. 7월에 103.4예요. 그렇지만 수출이 좋아서 소비 심리가 좀 좋아졌을 뿐 그 이후로 또 떨어졌잖아요. 2024년에 들어와서도 7월에 103.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10월, 11월, 12월 줄줄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성장의 늪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가 많으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가계대출을 보면 지금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1875조 8천억 원이거든요.
2019년에 1641조 5천억에 비하면 4년 9개월 사이에 14.3%가 늘었습니다. 234조 3천억까지 늘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늘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DSR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0년 40.6%로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이때는 부채가.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38.4%입니다.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대출이 내가 버는 1년 동안에 버는 총액 중에 결국은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38.4%를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38.4%. 그러니 쓸 돈이 없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소매 판매가 10분기 연속 하락하는 것, 지금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 만약에 11월, 12월, 12월 여기도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11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만큼 빚이 많아서 돈을 안 쓴다. 그런 얘기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뭐 주변에서도 많이 느낍니다. 요즘 같을 때 누가 지갑을 여냐. 지갑 여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미친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돈을 안 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요즘 1금융권은 그나마 낫다고 하지만 2금융권 쪽에서는요.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9년 만에. 결국 9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은 언제 터져도 터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비은행의 연체율이 2.18%거든요. 2015년이에요. 2.33% 이후에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언제든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지금 시장에는 돈이 돌지 않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만큼 시장은 멈춤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라는 거는요. 항상 부담이 되는 데다가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돈을 덜 쓰게 돼 있어요. 돈을 덜 쓰면요.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현장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들은 또 빚을 내야 돼요. 빚을 내서 가게 운영도 해야 되고 사업체 운영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이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경제 위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지표가 좋은 지표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지표가 나오는 것마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어렵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